1997년 11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온 국민이 금을 모으고 눈물을 흘렸던 그날 말이죠.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멈춰섰던 순간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 거대한 비극들이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신은 평소 이야기를 만들고 시놉시스를 점검하며 치밀하게 구조를 분석해 오셨으니 이 경제적 신호들이 얼마나 중요한 복선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2026년 1월 18일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들며 외환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아픈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2026년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평생 자산을 지켜낼 생존 매뉴얼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가족과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징후인 한미 금리 격차와 유동성 역전 현상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한 나라의 체온과 같습니다. 금리는 그 체온을 유지하는 혈압이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3.5% 수준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고 있죠. 비유하자면 돈이라는 물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높은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니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40대 직장인 이대리의 사례를 보시죠. 이대리는 2025년 말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지자 이제 안정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외 주식을 다 팔고 원화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환율이 1,450원을 향해 치솟자 앉은 자리에서 자산 가치가 10% 가까이 깎여버렸습니다. 월급 400만 원의 실질 가치가 360만 원으로 줄어든 셈이죠. 이게 바로 환율 위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중 달러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원화에만 올인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이미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현실은 마치 잘 쓰인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와 단기 외채 비율의 악화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국가의 비상금입니다.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소방수와 같죠. 그런데 최근 이 비상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외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과거 IMF 당시 환율은 900원대에서 순식간에 2,0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기 때문이죠. 지금 2026년 현재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는 지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얼핏 보면 평온해 보이는 바다 밑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격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수출 경쟁력의 약화와 경상수지 적자의 고착화입니다. 대한민국은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 속에서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달러를 벌어오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고가 브랜드와 경쟁력이 수익 창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50대 자영업자 김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김 사장은 식당을 운영하며 수입 식자재를 씁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한 달 재료비가 50만 원씩 늘어납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지니 결국 폐업을 고민하게 되죠. 자영업자의 몰락은 곧 가계부채의 폭발로 이어집니다. 2026년 중반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다면 그것은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를 알리는 조종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중동의 불안과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은 달러라는 안전한 피난처로 돈을 몰리게 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원화 같은 변방의 화폐보다는 달러나 금을 찾게 되죠. 비유하자면
태풍이 올 때 작은 돛담배에서 내려 큰 항공함으로 옮겨 타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11월에 있을 미국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안전핀이 꽂혀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징후는 가계부채 폭탄과 신용경색의 조짐입니다. 평범한 이들의 삶이 무너지는 현장은 늘 부채에서 시작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빚을 낸 수많은 가게와 기업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은행들이 대출문을 닫기 시작하면 시장에 돈이 마르고 원화 가치는 더욱 신뢰를 잃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이죠. 2026년 하반기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10%를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 즉시 도망쳐야 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산사태의 첫 번째 돌멩이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3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금 자산의 20%를 무조건 달러로 보유하라는 것입니다. IMF 당시 달러를 가졌던 사람들은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 마법을 경험했습니다. 빛나는 것은 모두가 외면했던 달러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환율이 비싸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1,400원에 사서 1,500원이 되면 이익이지만 원화만 갖고 있다가 가치가 반토막 나면 재앙입니다.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켜고 외화 예금 계좌를 만드십시오.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매달 조금씩 달러를 모으는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변동금리 대출을 최대한 줄이거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환율 위기는 필연적으로 고금리를 동반합니다. 지금 4%대 이자가 6%, 7%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3억 대출의 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 내던 분이 250만 원을 내게 된다면 생활은 무너집니다. 빚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특히 소비를 위한 신용대출부터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 전략은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 우량주나 배당주로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수익을 내는 자산은 가만히 있어도 원화 가치가 오릅니다.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화폐를 벌어다주는 기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배당을 꾸준히 주는 달러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매달 따뜻한 밥값을 챙겨줄 든든한 효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그와 같은 성공서사를 써내려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환율이 안정될지 아니면 1,500원을 넘어 미지의 영역으로 갈지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재앙이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기회였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설마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원화가치 폭락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자산을 지켜내는 생존자가 될 것인가 말이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